네, 매주 월요일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민심과 여론 추이를 샅샅이 훑어보는 시간 이슈폴폴입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전당 지지도 보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국민의힘이 36%, 더불어민주당이 34%가 나왔습니다. 두 정당 모두 연말 연초에 다양한 이슈가 있었지만 이렇게 지지율이 30%대 박스권에 갇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양당 모두 비호감도 때문인데요. 대략 50% 전후에서 비호감도를 기록하고 있다. 양당이 모두 막상막하죠.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헬기 이송 논란 때문에 지지율 상승의 계기가 억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한 원칙과 상식 세 분 탈당하고 있고 또 그 추가 탈당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친명 공천 드라이브가 가속화하고 있는데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미쳐서 민주당의 지지율 상승이 억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영향이 전방위적으로 미치고 있는 데다가 당내에서는 윤심 공천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이준석 등 탈당 여파가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연말 연초에 한동훈 비대위 출범으로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재명 대표 필습으로 그 효과가 제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무당층 비율도 오른 추세인데요. 자 한국갤럽 연간 통합 조사를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무당층 비율이 2022년에 22%에서 지난해 28%로 6%포인트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무당층 비율이 30% 가까이 치솟은 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작년 내내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여의도에는 무당층 일당이다. 이런 이제 얘기가 돌았거든요. 그만큼 정치 불신이 만연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세부적으로 통계를 살펴보면 무당층의 절반, 그러니까 무당층 한 50% 정도인데요. 2030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30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50%, 또 30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한 그러니까 10% 정도, 10%포인트 정도 낮아서 40% 정도 무당층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2030 무당층의 특징은 탈정치를 기본적인 특징으로 한다. 그래서 이 과거 무당층은 사실은 참여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정당을 좋아하진 않지만 투표율이 임박하면 이 범진보 정당,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정의당 이런 데 가서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무당층은 이 정치 무관심층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아마 올해 4월 총선도 투표율 하락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 2030 투표율이 30% 중후반에 머물렀습니다. 심지어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20% 중후반에 머물렀죠. 그렇군요. 네, 연합뉴스TV와 연합뉴스가 공동으로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에서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어느 정당 후보에 투표를 할 건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36%,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 35%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1%포인트 차이, 이게 오차범위 안에서 박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 당이 어느 당도 아직 승기를 못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선거 민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당 심판이냐 야당 심판이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아마도 올해 총선은 여당 심판, 야당 심판 이게 팽팽하게 맞서 있다. 아직 어느 한쪽으로 추가 기울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권자 지형도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 유권자의 대략 한 32% 정도를 차지하는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 그리고 대략 한 37%를 차지하는 4050은 민주당 지지, 그리고 역시 31% 정도를 차지하는 2030은 남자는 국민의힘, 여자는 민주당 이렇게 진영으로 나뉘어져서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올해 4월 총선에서 이 추가 어디로 기울 것인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다. 예. 키를 못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연합뉴스 TV와 연합뉴스가 공동으로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 하나 더 보겠습니다. 4월 총선과 관련해서 바람직한 국회 구성을 물었거든요. 정부 여당 견제론이 국정 안정 지지론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이 다수당이 돼야 한다. 이 응답이 7%포인트가 높은 겁니다. 또 이번에는 한국갤럽 조사인데요. 현 정부 견제를 위해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정권 견제론이 과반인 51%에 달했고요. 현 정부 지원을 위해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정부 지원론은 35%에 그쳤습니다. 두 조사에서 모두 정권 견제론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네, 정권 견제론이 높게 나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현재 30% 중반 내외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부정적인 평가는 50% 중후반 정도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의 절반, 그러니까 중간은 45% 정도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보층이 한 10% 정도 되기 때문에 45%로 잡는 건데요. 그러니까 45%보다 낮으면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는 것이고 45%를 넘는다는 것은 긍정 평가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윤 대통령 지지율하고 정당 지지율을 평면적으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다. 왜냐하면 정당 지지율은 거대 양당도 있고 기타 정당도 있고 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무당층도 한 3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네. 평면적인 비교는 어려운데요. 사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윤 대통령 지지율보다 조금 앞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견제론이냐 정부 지원론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반영이 된 것이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네. 연합뉴스 TV 조사 결과는 비교적 이 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7%포인트 정도인데요. 이것은 이제 지난 연말에 한동훈 비대위 출범으로 인해서 이 컨벤션 효과가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그 격차가 축소됐고요. 그리고 한국갤럽 지난주 조사는 지난주 화수목 조사가 진행이 됐거든요. 9, 10, 11 네. 화수목 조사가 진행됐는데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지난주 금요일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토요일, 일요일 증폭됐다가 월, 화, 수, 목 이때 부정적인 여론이 극도로 확산한 거죠. 이러면서 이것이 한국갤럽 조사에 그대로 반영이 돼서 정부 견제론이 굉장히 높게 나왔다. 그리고 네. 이게 이 정부 견제론은 윤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슷합니다. 한국갤럽 윤 대통령 지지율이 33%였고 부정적인 평가가 59%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슷하게 간 거죠. 다만 선거가 윤 대통령 평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정부 견제론으로 치러질 것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데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출범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심판 선거 분위기에서 한동훈 대 이재명, 그러니까 미리 보는 차기 대선 이렇게 구도로 조금씩 이동이 되고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돼야 예. 총선 민심이 윤곽을 드러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차기 대선과 관련한 여론조사는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짚어보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들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슈폴폴 시청자 여러분은 올해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선택하실지 궁금한데요. 한국갤럽이 올해 4월 총선에서 국회의원을 뽑을 때 기준을 물었습니다. 1위가 청렴, 도덕적인 사람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기피 요인도 물었는데 기피 요인 첫 번째는 공익보다 사익 추구입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부정부패 의혹을 갖고 있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선택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의지의 표현이고요. 그리고 청렴한 인물을 뽑겠다.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일종의 모범 답안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양당이 이제 남은 것은 공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당의 공천이 혁신적이고 쇄신 의지를 담아내느냐 이거에 따라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 총선은 굉장히 정치적인 선거거든요. 그래서 그 진영 간 대립 그리고 후보들이 난립하게 되면 제3당 후보에 대한 당선 가능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역구로 가면 이 별개의 문제다. 또 이 지역구로 가면 지역마다 강자가 있거든요.
최근에 민주당 검증위에서 마포 의뢰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적격 판정을 했죠. 이 노웅래 의원. 이분은 이제 그러니까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있는 분인데 물론 이제 법원에서 판결이 아직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적격 판정을 했고 그리고 이 대전 중구의 황운하 의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이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예. 이게 물론 이제 국민의힘은 아직은 검증위가 가동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이제 예를 들긴 좀 그렇고 어쨌든 이분들은 이런 의혹에도 불구하고 왜 검증위를 통과했냐? 지역에 가면 굉장히 강자입니다. 가장 경쟁력이 있고 이런 의혹에도 불구하고 승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도 보겠습니다. 연합뉴스 TV와 연합뉴스가 공동으로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고요.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다자구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4%. 자, 양자구도로 물은 조사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36%, 이재명 대표가 36%. 그리고 이번에는 한국갤럽이 9일부터 11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물었더니 이재명 대표가 23%, 한동훈 위원장이 22%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정말 세 조사 모두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그런데 앞서 저희가 본 총선 여론조사에서는 정권 견제론이 좀 높았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엮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선거 때가 되면 메시아, 즉 구원자를 기다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 정치에 대한 이 불만이 극대화되면서 새로운 정치 신인을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이 메시아는 제가 보기에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정치 신인이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름대로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독자적인 소통 키워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세 가지 경우에 딱 맞습니다. 정치 신인 또 나름대로 스토리 그리고 소통 키워드인데 한 가지 예로 지난번에 부산시장 방문했을 때 1992라는 티셔츠를 입었지 않습니까? 코트 네. 안에.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롯데 자이언츠 프로야구단 마지막 우승 연도인데요. 부산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바로 프로야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정치인이라면 자갈치 시장 가서 어묵과 오뎅을 먹고 그리고 부산 갈매기를 목 놓아 부를 텐데 한동훈 위원장은 아주 스마트한 방식으로 지역 정서에 호소를 했다. 이런 면에서 이 보수층 입장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은 일종의 메시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대한민국 이 대선 주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적대적 경쟁 관계에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예로 보면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요. 그때 이 탄핵 정국에서 반박근혜를 대표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2020년 말에 당시 민주당의 차기주자 1위로 이렇게 올라섰거든요. 이때도 보면 이제 반윤석열을 대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도 2021년 3월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는데 이분은 이제 반문재인을 대표했죠. 그런 면에서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부상한 것은 바로 반 이재명, 반 민주당을 대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권 주자들한테 분산되어 있는 지지율을 흡수한 거죠. 그런데 뜬 사람이 있으면 진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한국갤럽 여론조사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네, 한국갤럽 정치 지도자 선호도 사기 조사 주자.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여기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3% 나옵니다. 3%인데 이분은 이제 억울한 케이스죠. 왜냐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여야 통틀어서 3위 그리고 여권으로 봐도 부동의 2위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건 이제 연합뉴스 TV 조사 자료고요. 여기 이제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한국갤럽 조사 자료를 보면 3%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강 다약으로 이렇게 재편이 되고 있는데 졸지에 다약이 된 거죠. 물론 이제 지금의 정치 지형이 계속 된다는
보장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쯤에서 대통령 지지율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33%로 3주 전에 이루어진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내려간 59%로 집계됐습니다. 이게 한국갤럽이 지난 9일부터 4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 결과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윤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것은 실제로 일을 잘못한다 뭐 이런 것보다는 저는 비호감대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비호감도가 대략 한 6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비호감도가 개선되지 못하면 윤 대통령 지지율도 극적인 반전은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연말 연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효과로 인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다소 안정적인 상황인데요. 다만 지지난주 금요일 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때문에 지지율 상승에 제동이 좀 걸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검색한 기사 지난 1월 9일부터 오늘까지 구글 트렌드 순위를 반영했습니다. 이슈폴폴이 고른 7가지 이슈, 이상민, 유호정, 이재명 셔츠 이런 키워드들이 보이는데요. 오늘의 키워드는 이낙연, 이준석입니다. 자, 어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또 민주당 탈당그룹 의원들이 만나서 제3지대 연대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에 의기투합을 한 게 좀 연대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속도차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이낙연 전 대표는 가능하면 크게 빨리 빅텐트 합치자 이런 주장이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설전에는 빠르다. 어떤 방향인지 즉 이 정체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그 의견이 다른 상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준연대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주도권 경쟁, 그리고 두 번째는 신당 이벤트, 세 번째는 저는 이제 빅텐트는 안 되더라도 선거 연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당에서 비례대표를 내되 지역구 후보는 단일화하자. 뭐 이거는 이제 충분히 협상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신당 이벤트 효과로 이낙연, 이준석 차기 지지율이 나란히 4%를 기록했는데요. 연합뉴스 TV 여론조사에서 이거는 역대 최고다. 그런 점은 지금 신당 이벤트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과 이슈폴폴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